출제인이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다음의 등기. 그럼 다음의 등기까지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럼 아래에 있는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죠? 그럼 얘네들을 박스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게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그죠? 갈로를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뭘 하든, 이렇게. 또는 뭐 여기 갈로 쳐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는 해놔야 되겠다, 그죠? 예.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디귿 지문이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그죠? 시험에는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 그죠? 합병하라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동일한 저당권이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요. 그러면 합병하라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 추가적 공동저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지목이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 그러면 일용이죠, 일용이. 일용이 토지가 있다면 분할을 해줘야 되죠. 그런 토지가 있을 때는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합병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목이 같으면 합병이 되는데 실제 그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도 해야 한다? 같아야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지목은 같지만 실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적은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고요. 실질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토지 현황을 가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등기는 서면만 보고 하잖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이런 토지가 있을 때 합병을 꼭 하고 싶다. 하고 싶다면 이 토지를 분할을 하면서 합병을 신청하면 그때는 동시에 신청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굳이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그럼 합병이 가능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합병하자는 토지 일부가 이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합병해서는 안 되고, 그 밑에는 굳이 하려면 이렇게 분할과 동시에 합병, 이렇게 하면 합병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다르다. 소유자는 같은데 지분이 다르면 소유자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분 정리가. 지분도 해야 한다? 같아야 합병이 된다는 거고요.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소가 다른 합병이 안 되는데 지적소관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유자가 그럼 예를 들어서 17번지 소유자 값, 18번지 소유자도 값이에요. 소유자가 같죠. 근데 17번지는 소유자가 A동, 18번지는 B동. 그러면 주소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주소지는 서로 다른데 두 사람이 확실히 같은 사람이라고 확인만 되면 그때는 합병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자,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는 축척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도 우리가 그냥 내용을 읽어서 해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암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해야 한다? 암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답의 결정 요소라고요. 됐죠? 예, 됐고요. 자, 그다음
합병 역시 마찬가지죠. 합병도 내 토지를 내가 두 필지로 가지고 있든 세 필지로 가지고 있든 토지 소유자 마음이지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병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라고요.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도로부터 채용용지까지 지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출문제에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지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 암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요. 그냥 대충 한번 이런 느낌의 지목들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지목을 좀 암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천재, 지니어스, 천재가 3명 있는데 그 3명의 이름이 장학철, 구유도, 수공채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지문들까지는 저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이 토지들은 대부분 공공용의 지목이에요. 대부분 공공용, 도로라든지 하천, 제방, 학교, 수도, 공원, 체육, 공공용의 토지의 지목들의 느낌이다라는 느낌으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처리 절차. 이 지문 또 의외로 잘 나와요. 이 처리 절차에서 합병은 우리가 면적 측정이나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합병은. 합병은 경계선을 그려요, 지워요? 지우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 안 한다고요. 필요 없게 된 공통 경계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면적은 기존 면적 두 개를 한다? 합치면 되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출제는 이 집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합병은 필요 없게 된 공통 경계 지워버리고, 면적은 한다? 합산해버리고. 이렇잖아요.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렇게 두 필지 토지가 있다. 그럼 필요 없게 된 공통경계, 이거 지워버리면 되고, 집어는 17번지를 쓰면 되고, 면적은 기준 면적 합산하면 된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과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출제인이 왜 이 지문을 좋아하느냐면, 지금 합병을 했을 때 17번지의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었나요? 17번지의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었냐고요. 17번지의 경계 모습 봤습니까? 합병을 하면 경계 이렇게 됩니까? 그럼 17번지의 경계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경계를 새롭게 만들려면 측량을 하는 게 맞거든. 근데 합병은 경계를 새롭게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워서 새롭게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계를 새롭게 결정을 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앞에 조건이 아닙니다. 새롭게 그려서 경계가 결정될 때만 측량을 한다는 거. 지워서 새롭게 경계가 결정될 때는 측량하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계는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출제인이 합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나올 게 없어요.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이 3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고 갈게요.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는 국계법, 관계법령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가 되겠죠. 근데 이거 조심해라고요.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져도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라고요. 선생님, 건축물이 달라지는데 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요즘 학교 있잖아요. 학교 같은 거 폐교가 되잖아요. 그럼 폐교가 돼서 학교를요,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거용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의 용도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학교 용지일까? 지목은 대일까? 대.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져도 뭐의 대상이다? 지목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이거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합병을 신청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인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에요. 그 뭐 용도가 일치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필지인 상태로 사업하는 게 좋아요? 한 필지인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100필지로 사업하는 게 좋아요? 100필지로 사업하면 서류가 들어가도 몇 장이 들어간다? 100장이 들어가는데 한 필지로 합병을 해버리면 몇 장? 한 장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가능한 이 토지에 있는 100필지가 나중에 전부 다 대로 바뀔 토지라면, 그죠? 미리 모아서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편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합병 신청이 들어올 때 공사 준공 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미리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신청 방법 볼게요. 지목 변경 며칠? 60일, 그죠?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서류를 소관청에서 뭐하면 관리하면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죠. 근데 또한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은 뭘까? 지목이 변경이 되면 지목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 용도의 상호간의 지목 변경을 할 때는 형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지목은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뭐다? 전, 답, 과수원 그건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지목 변경은 될 게 없어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작년에 뭐가 나왔다고요? 합병이 나왔다 했죠. 그러니까 올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거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의 사유들, 지금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 이동의 사유들을 좀 살펴보면 주체가요, 토지 소유자와 누구다? 지적 소관청의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체가 한 명이 더 나오잖아요. 토지가 바다로 되면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자가 한 명이 더 나온다고요. 공유수면관리청. 그래서 주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주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는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주체는 항상 주어가 누구로 시작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으로 시작해요. 항상 주어가 항상 지적 소관청이 또는 지적 소관청은 이렇게 항상 앞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런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토지 소유자는 이런 주어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주체가 공유수면관리청이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항상 누구다? 지적 소관청.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암기해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며칠이다? 90일이잖아요. 90일. 근데 지금까지 본 거는 다 며칠이었죠? 60일이죠. 분할과 합병은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럼 다 60일인데 얘만 90일이잖아. 그리고 60일짜리 애들은요, 기산점이 다 똑같아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60일짜리는 그 사유가 뭐한 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뭐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돼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통지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통지가 나오면 항상 주어는 누구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정리할게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말 그대로 적혀져 있잖아요. 토지가 뭐로 되었다? 바다로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말소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외견상 딱 봤을 때는 우리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두 가지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다면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 이때 등록을 뭐 한다? 말소한다. 그럼 반대로 읽으면 현재 바다인데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말소에서는
안 된다. 현재 내가 볼 때는 바다인데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말소에서는 안 된다.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지목 변경을 해야 되지 말소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바다인데 다른 지목으로 변경될 가능성, 그건 뭐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하천을 통해서 흘러갈 거잖아요. 가죠? 어디에 맨 끝에 도착합니까? 바다에 도착하죠. 그럼 하천하고 바다의 그 경계점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하천과 바다의 경계선이 애매한데 하천과 바다가 딱 접하는 부분에 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죠? 그게 홍수가 나가지고 멸실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근데 볼 때는 바다인 것 같아. 근데 소관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다? 하천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지목을 뭐 한다? 하천으로 바꾸지 등록을 말소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야 되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을 때만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절차. 자, 통지라는 글자가요, 2번 나와요. 통지라는 글자가 이렇게 통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도 뭐다? 통지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통지라는 글자가 나올 때 주어는 항상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라고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지적소관청. 그러면 통지한다. 누가 통지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통지한다고요. 근데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통지하느냐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를 하고요.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정리가 다 끝났을 때 정리 결과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및 누구에게? 공유수면관리청에까지도 통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가 바다로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토지가 바다로 되었어요. 원상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줘라? 통지해줘라는 거예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통지서를 받겠죠.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등록을 말소 신청해야 된다고요.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면 뭐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를 그럼 정리를 해줄 거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수수료 들까 안 들까? 든다. 드는 게 원칙인데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 3천만 원입니다. 당신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정리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이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0년 넘게 선조 대대로 농사 짓고 있는 토지가 지금 바다로 되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뭐하다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정리수수료 3천만 원까지 내라 하면 그 토지 소유자 세상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수수료는 뭐다? 면제, 주의해야 됩니다. 간단한 거지만 왜? 원래 수수료는 다 부과하거든요. 그럼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될 수도 있잖아요. 없나요? 있죠. 그럼 일부가 바다로 됐을 때는 측량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그때 측량 수수료 500만 원입니다. 아쉽지만. 이러면 또 죽고 싶을까 살고 싶을까? 그래서 일체의 수수료는 부가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네, 그거까지. 수수료는 다 뭐다? 면제. 자, 회복 등록 이거 조심할게요. 올해 제가 밀고 있는 지문이 있는데 올해만 민 게 아니라 계속 10년 동안 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내고 있다. 10년 동안. 안 내고 있는데 이거 낼 것 같은데 안 내요. 이상하게.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오면 항상 뭐 날짜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90일. 그 다음에 주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로 되었다고요. 그럼 다시 토지로 되었으니까 다시 회복 등록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회복 등록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역시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관청이 토지가 다시 바다가 토지로 되었다면 이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고요. 이거 하고 나니까 자꾸 질문을 많이 오는데
선생님, 우리 민법에 포락지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래서요. 포락지는 물권의 소멸 사유거든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예. 포락지의 대표적 사유가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텐데, 그러면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했는데 다시 토지로 되었을 때 회복 등록은 지적법에서 가능하다 하고, 그럼 절대적 소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회복 등록한다라는 말은 원토지 소유자로 회복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소유로 회복하는 거라고요. 국가. 되겠나요? 토지가 바다로 되면 그거는 이미 개인의 소유권은 소멸한 거고, 다시 토지로 만약에 되면 그때는 그 사람 원래 있던 사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소유로 된다고. 국가. 됐나요? 네. 그래서 국가 소유로 뭐 한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이때 소관청에 회복 등록하고자 할 때는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뭐다?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의한다. 이걸 저는 내고 싶거든요. 회복 등록 당시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그래서 이 지문 내고 싶은데 안 내요. 지금까지 제가 체크했던 거 다 기출로 나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요 지문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 복구 자료도 복구 당시입니까? 멸실 훼손 당시입니까? 멸실 훼손 당시죠. 이것도 회복 등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말소 당시. 그게 없어질 때의 당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두 개가 연관성이 있어요. 됐나요? 예, 그렇게 11년째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가지고 정답 결정하면 수험생들을 못 풀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만 딱 가져가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유수명관리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X. 공유수명관리청이 토지 소유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적소관청은. 그래서 통지라는 글자가 나면 항상 뭐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한다. 토지가 바다로 되었다고? 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X.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통지해라고? 토지 소유자에게만. 바다로 되고 나서 정리가 다 끝났어. 정리가 다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안타깝지만 당신 토지가 이제 정리가 끝나서 바다로 되었으니까 알고 있으세요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청이 지적소관청이 아니잖아. 그런데 누구에게? 공유수면 관리청에게도 원래는 토지였는데 지금 바다로 정리가 끝났으니까 공유수면 관리청 이제는 니네들이 관리해야 돼라고 뭐 한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회복 등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복 등록이 되면 국가소유로 회복 등록되는 거죠. 그럼 국가에게 이거 회복이 등록이 돼서 이제 국가로 토지로 회복이 등록됐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또 공유수면관리청에게도 과거에는 바다인데 니네들이 관리했지만 다시 토지가 되어서 회복 등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할 거야. 너희네들은 손 떼라고 뭐 한다?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말소를 하거나 회복 등록에서 정리가 끝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고, 토지가 바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소를 할 때는 누구에게만? 토지 소유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체를 가지고 낼 수도 있고, 날짜를 가지고 낼 수도 있고, 기산점을 가지고 낼 수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지문의 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뭐한다? 출제할 수 있는 지문의 폭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중에서 여기에 나올 개연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됐나요? 예,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이에요. 자, 축척 변경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축척 변경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네, 봐야 되죠. 35회 시험 때도 나왔습니다. 그럼 36회 때도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축척 변경은 사실은 지문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한 번의 축척 변경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만 암기하느냐면 제가 체크해 주는 거에서 순서를 좀 잡아 드릴게. 첫 번째가 숫자예요. 숫자. 이게 1순위. 두 번째가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뭔지,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와 관련해서 요거 두 가지를 일단 1순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1순위. 두 개. 1순위 숫자, 2순위는 위원회. 세 번째가 일반론이거든요. 일반론은 절차에서 물어봐요. 절차. 근데 이 절차가요, 숫자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체크하는 것만큼은 가져갑니다. 자, 가볼게요. 축척 변경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부 수험생들은 축척 변경하고 등록 전환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 전환은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토지예요. 여러분의 개인 토지가 임야인데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토지는 뭐한다?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니까 축척이 달라지는 거는 맞죠. 근데 그걸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등록 전환은 도면의 종류가 바뀌거든요. 근데 축척 변경은 도면의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지적도. 왜냐하면 임야도는 축척 변경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임야도의 축척이 지금 6,000분의 1인데요. 이걸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바꾸잖아요. 바꾸는 순간 한 장의 도면에 임야가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져요. 그래서 임야도는 저축척을 사용을 해야지만 토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줄여야지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축척, 본래적 의미의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작은 축척을 뭐로 바꿀 때? 큰 축척으로 바꿀 때만.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현재의 축척은 뭐다? 작은 축척이라는 거야. 그걸 뭐로 바꾸겠다? 큰 축척으로. 그러면 정밀도가 낮은 것을, 정밀도를 높은 것으로. 그러면 대상의 토지는 현재 정밀도가 뭐한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밀도를 뭐하고 필요 있다?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한다고요. 되겠나요? 그럴 때만. 됐고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첫 번째, 직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는요, 요 세 가지.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그럼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할 때 일필지의 규모가 작다라는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 필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분할합니다. 또 분할을 해요. 분할을 계속 해보세요, 토지가. 그럼 한 필지가 갈수록 작아지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그 도면에서 분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 한다? 고축적으로 키워야 된다고요. 됩니까? 그래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뭐하다? 곤란하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현재 지적도의 정밀성 자체가 뭐다?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정밀도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암기하고, 이 지문이 정밀도가 결여된 지문이지만 매칭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 축척 변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개인 토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전부 다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쪽 부분은요, 축척이 6,000분의 1, 여기는 3,000분의 1, 여기는 1,200분의 1, 저기는 2,400분의 1.
이렇게 한 지역의 축척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소관청에서. 아이, 관리하기 힘들어. 나 기존에 있던 도면 다 없애버리고 그냥 통일된 600분의 1 축척으로 다 만들래. 그럴 때도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의 지번부 의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그럼 통일성 자체가 뭐다? 결여되어 있다. 그럼 이 지문을 보고 이걸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은 지적 공부의 관리상 뭐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축척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조금만 들어볼래요? 축척 변경은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암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일단 축척 변경에서 가장 법조문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런 지역의 일부 지역 딱 보니까 축척이 너무 저축척이어서 고축척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전부 다 토지 소유자거든요. 그러면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지를 생각해 보여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겠죠. 저축척에서 뭐로? 고축척으로 바뀐다. 그럼 경계의 정밀도는 높아진다.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계의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면적을 측정하겠죠. 면적의 오차도 뭐한다? 줄겠죠. 그럼 기존 면적하고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새롭게 도면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산출된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은 뭐다?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 그 면적이라는 것은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17번지 필지에 축척 변경 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늘어났다면 18번지는 뭐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니라 등록 전환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내 토지에 그러면 말해준다고요. 축척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말해주거든요. 이거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축척 변경을 한다고? 하게 되면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는데? 높아지면 면적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뭐한다? 직권으로는 하되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절차적으로 뭐다?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뭐다?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축척 변경 절차.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축척 변경 신청한 토지 소유자다. 너 현재 내 도면에 축척이 너무 저축척이라서 보기 너무 불편해. 나 고축척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자기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뭐한다? 동의서를 다 받아야지만 뭐한다? 제출할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때 동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뭘까? 면적이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면 가만히 있는데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뭐한다? 나중에 납부하셔야 되고 면적이 줄면 이거는 축척 변경은 절차에서 당신의 법적 소유 면적이 줄었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소관청에서 지급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동의서 3분의 2 이상만 제출되면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됐나요? 예. 근데 살아가면서 축척 변경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여러분은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한다면 그들은 있는 게 좋아요. 막 그러고 살고 나 싫어요. 막 돈 내고 받고 싫어요. 이 느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갈게요. 그래서 이제 LH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토지의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토지가 많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LH가 다 뭐한다? 사들여갖고 토지 개발해갖고 팔아먹고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뭐한다?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뭘 한다? 경계의 정밀도를 뭐한다? 높인다고요. 그런 지역이 택지 조성공사가 관련되는 그런 지역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고 뭐다?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 가능하면 새롭게 만들면 정밀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 된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상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뭘 거치라?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 동의, 의결, 승인, 순서 잡으라고요, 순서. 자, 그런데 이때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축척 변경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그 다음 해당 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뭐 할 때? 축척 변경할 때. 합병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 축척 변경하거나, 해당 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에요. 이게 99.99%가 다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는데 딱 1%가 0.1%가 도시개발 사업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해당 사업 시행이 제외된 토지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되거든. 1%로 해서 도면을 존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축척이 그 축척으로 갈 거잖아요. 안 갈까? 가겠지. 근데 제외되었지만 이거 한 필지로 해서 내둘 수는 없으니까 너는 개발은 안 되었지만 축척은 뭐 한다? 고축척으로 바꿔서 함께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의 뭐 없이 승인 없이 축척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지읍시다. 위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축척 변경을 한다. 원칙은 동의, 의결, 승인. 근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해당 사업 시행에 제외된 토지가 축척 변경을 할 때는 동의는 받는데 의결과 승인은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예. 그다음 계속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숫자 나올 건데요. 숫자. 자, 머릿속에 일단 숫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20, 30, 15, 20, 6, 6, 1, 1 이렇게. 그다음에 3분의 2, 2분의 1, 회의 5일 전까지 이거 하고 전원 이라는 글자가 몇 번? 2번. 자, 이렇게.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그러면 축척 변경이 딱 나온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2030, 15, 20, 66, 11, 3분의 2, 2분의 1, 5, 1, 전원 2번. 이 글자가 어디에 포지션을 갖고 가는지 여러분이 뭐 한다? 암기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왔었죠? 그게 여기 있다고요.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걸 암기해서 이게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암기를 할 때 메인은 여기 있습니다. 15206611이 메인이에요. 이게 청산 절차거든요. 자, 지금부터 숫자 잡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의 승인을 받게 되죠. 받게 되면 이제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첫 번째 뭐 한다? 시행 공고.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한다고요. 그러면 시행 공고가 되면 경계점 표지 설치, 말뚝 설치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말뚝 설치해라. 그걸 기준으로 측량해 줄게.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 이내에. 그럼 설치하면 이걸 기준으로 뭐 한다? 축척 변경 측량을 한다고. 요거 건너뛰어도 좋아요. 법조문에는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뭐 한다? 측량을 한다고요.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축척 변경 측량하기 전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하고 이후의 면적이 나누어지겠죠. 그럼 그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요. 기존 면적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축척 변경은 청산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미산 오차까지 다 청산하면 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걸려서 못해요. 그래서 오차형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리면 청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차형 범위를 초과할 때는 뭘 해야 한다?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하려면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누구는 얼마만큼은 줄어들었고 그걸 만들어야 되죠. 표. 그 증감 면적의 비교표가 뭐다? 지번별 조서라고요. 지번별 조서. 그럼 이 지번별 조서, 이거 33회 때인가 기출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축척 변경 시행 전의 면적과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청산금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면 뭐다? X. 청산금 조서가 아니라 뭐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런 거. 그럼 이거 작성했으면 여기에 증감 면적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 청산한다고요. 청산. 여기가 15, 20, 6, 6, 1, 1이 들어온다고요. 청산금 산정하면 외부에 공고해야 되죠. 15일 이상.
공고하면, 자, 봐봐. 느낌. 공고하면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안 보잖아, 대부분. 여러분, 주민센터 가가지고 게시판 같은 거 보러 갑니까? 안 보잖아. 공고는 하는 건 의무사항이고. 근데 안 보니까 개별적으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준다고요.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럼 납부 6월, 수령 6월, 불만이 있다.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 들으면 이의신청 심의 의결 1월 해서 15206611 이렇게 정리해놔라고.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20, 30, 15206611 끝났잖아. 그지? 3분의 2가 뭐라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뭐다? 동의. 그럼 이제 2분의 1 하나 남았죠? 이거는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은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로 한다.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수 있거든요. 회의 소집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요 지문은 나중에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하고 같아요. 날짜가. 그래서 나중에 비교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가 끝났다. 끝나면 이제 지체 없이 뭐래라? 확정, 공고를 하고 등기, 촉탁. 정리하고 나면 뭐래라?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라고 통지해 준다고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 잡으셨죠? 잡으셨다면 이제 암기하러 가는 겁니다.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공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고사항. 과거에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기출로 나왔다고 해서 이 지문을 다시 뭐 암기하고 막 자식할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한 번 정도. 축적변경 목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지역 세부계획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축적변경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축적변경 목적이 뭡니까?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고에 관한 사항들 가볍게 보면 청산은 어떻게 할 건지, 토지 소유자 니네들 이런 부분은 꼭 협조해 줘야 돼. 방문해서 뭔가 물어보면 꼭 협조해 줘야 돼. 그런 사항들이 공고 사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시행 공고가 나면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되거든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다음에 3번 지문은 통과. 경계점 표지 설치하면 뭘 해라? 이제 축적 변경 측량을 한다고요.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 사항들이 다 새롭게 결정된다고요. 선생님, 아니 축척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토지의 표시 사항을 다 새롭게 결정한다는 겁니까? 축척 변경을 하면 선생님, 네, 일단 경계는 새롭게 결정하는 거 맞나요? 고축적으로 경계 새롭게 결정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이니까 경계 좌표는 새롭게 결정되는 게 맞고 그 면적도 새롭게 측정 하는 게 맞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은 새롭게 결정되는 건 알겠는데, 축척 변경한다고 지번하고 지목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한다고요. 지번으로 돌아가 보세요. 돌아갔나요, 머리가? 돌아가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죠.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 그게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축척 변경도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고요. 왜? 어차피 고축적으로 새로운 도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번까지도 깔끔하게 그 지역 다시 부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축척 변경, 그럼 지목도 새롭게 결정하나요? 이때 이 지목을 새롭게 결정한다라는 말은 축척 변경할 때 지목을 부호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도면에. 해야 되거든요. 할 때 현황하고 확인을 하러 갈 거잖아. 과거의 현황은 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황이 뭐다? 다른 걸로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바뀐 내용의 지목으로 새롭게 다시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제외한, 소재가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 소재를 제외한 토지의 표시사항은 새롭게 결정한다. 거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면적이란 말이에요. 면적. 됐죠? 그래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할 것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 축척 변경 측량을 했을 때 전 면적과 후 면적, 축척 변경 전 면적과 후 면적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오차 허용 범위 뭐라면 이내라면 축척 변경 뭐다?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뭐 한다? 초과한다면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뭘 해야 한다? 청산을 해야 한다고. 면적의 청산. 그러면 오차형 범위 이내까지 청산을 하게 되면요, 0.001제곱미터 청산하자 이러면 고라파져요. 이거
그러니까 오차행범이 미세한 차이라면 기존 면적을 그대로 쓰는 이유가 청산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됐죠? 예. 그럼 이내라면 청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초과하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하려면 증감 면적의 대차, 대조평신 비교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뭐다? 지번별 조서라고. 축적 변경하는 측량을 완료한 때는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뭐해서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뭘 작성해라? 지번별 조서. 과거에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다 해가지고 X 이렇게 나왔다고요. 과거에 뭐라고 해 나왔다고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X 이런 거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일반론으로서 절차상에서 나오는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의 개념. 지적에서 항상 제가 용어의 개념 기본 4개 이상 5가지 나온다고요. 용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지번별 조서가 뭐예요? 지번별 조서가 선생님 지번별 조서지. 이러면 안 된다는. 증감이. 자,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할 건데 청산 절차 이거 보시게 되면 15206611 그럼 청산 절차는 152066 안겨놓고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럼 15206611 절차가 끝났다면 뭐해라? 확정 공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된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에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다?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뭐가 되었을 때? 완료되었을 때 답 체크하면 된다고요. 과거 기출문제. 그럼 이런 것 지문들이 절차상에서 나오는 일반론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토지 이동의 시기는 언제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토지 이동의 시기는 언제니? 확정 공고일. 축적 변경에는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뭐가 되었을 때?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자, 그 다음 축적 변경에 관한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확정된 사항을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준에 의하느냐면 기존에 뭐다?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가 뭐예요? 면적의 증감 처리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때 토지대장에 면적 등록할 때 정리를 할 때는 뭐 가지고? 지번별 조서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지적 또는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할 것. 자, 축적 변경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 2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과 또 축적 변경 측량을 시행하여 경계점을 뭐로 등록하는 지역?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적 또는 결과 또는 경계점 좌표에 따를 것 뭐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가져가자고요. 뭐에 따른다? 지번별 조서 이렇게. 과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확정 공고를 한 때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뭐하고? 등록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뭐해라? 촉탁해라. 자,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뭐 배운다? 청산 절차 15206611 요게 메인이라고요. 자, 15206611 가볼게요. 청산금의 산정. 축적 변경을 측량한 결과 종정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차이 면적에 대해서는 뭘 해야 한다? 청산을 해야 한다. 이게 원칙. 근데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뭐한다? 합의한 경우. 전원이란 글자 2번 나온다 했죠. 여기서 3번 나온다고요. 전원.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시간 막 공부하고 관계는 없지만 축적 변경 시행 중에 토지 소유가 한 2, 3천 명 될 건데 토지 소유자가 청산을 안 하려면 토지 소유자보다 전원에 동의하셔야 되는데 2,999명은 청산하지 맙시다 동의했는데 한 명이 난 반대일세. 이러면 뭐한다?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전원이라는 글자는 나오기가 상당히 뭐하다? 어려워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데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뭐한다? 합의한 경우에는 뭐한다?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청산해라는 거예요. 오차행범이 이내라면 할 필요는 없지만 정리를 위해서 초과하면 무조건 뭐한다? 청산한다.
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전원이라는 글자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청산금을 산정하려고 한번 봐봐요. 자, 저를 잠시만 볼까요? 17번지 필지에 축척 변경 측량 전에서는 200 면적이, 측량 후 면적은 20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5제곱미터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17번지 토지 소유자 갑은 늘어났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될 거예요. 18번지 토지 소유자 을 축척 변경 측량 전 면적이 114,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이 109. 그럼 이 사람은 마이너스 5제곱미터만큼 뭐 한다? 줄었죠. 그럼 이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먼저 수령해야 되겠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표, 전후 면적을 비교한 이 표를 뭐라고 부른다? 지번별 조서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지번별 조서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번지 토지 소유자는 5제곱미터만큼 돈 내야 되죠. 그럼 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각 필지마다 같을까 다를까? 토지 가격이 한 지역의 토지가 똑같아요, 금액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내 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제곱미터 가격이 높을 거고, 내 토지는 도로가 안 접해 있으면 가격이 좀 낮을 거고, 내 토지는 맹지면 가격이 낮을 거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면 가격이 높을 거고, 제곱미터 가격은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산을 하려면 이 제곱미터 가격을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란 말이야. 축척변경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사항이 있거든요. 축척변경은요, 지금 민감하게 발생되는 시점이 뭐냐면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면적이 늘고 면적이 줄고 각각의 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척변경만큼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척변경하는 절차에서는 결국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토지 소유자들은 모아놨고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사업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축척변경을 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누가 다 추진한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야. 잘 들어봐야 돼. 배경 지식을 알아야 공부하기가 편해. 나중에 찍어도 그걸 찍는단 말이야. 위원회가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최소한 과반 이상 2분의 1 이상은 있어야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2분의 1 이상은 들어가야 돼. 왜?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뭐한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돼?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해야 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해야 돼. 대부분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지적소관청에서 다 결정하거든요. 근데 축척변경만큼은 대부분의 중요 사항들을 다 누가 한다? 위원회에서 해요. 그럼 지적소관청은요, 허드렛 일 한다고, 허드렛 일.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도 누가 결정해야 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각각의 제곱미터 가격이 17번지는 제곱미터 얼마고요? 18번지는 얼마고요? 19번지는 얼마고요? 20번지는 얼마요? 이런 거 조사도 위원회에서 할까? 조사는 소관청에서 해야 될까? 소관청. 그래서 허드렛 일은 소관청.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어디다? 위원회.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암기 분량을 줄여나간다고. 그래서 주어, 지적, 소관청은 제곱미터당 금액을 일단은 뭐는 해야 한다? 조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 누가? 소관청이. 누구한테 제출해라? 위원회. 그 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위원회에서 제곱미터 가격을 결정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예, 됐어요. 그래서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정한다. 누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 그럼 청산금은 지번별 조서에 증감 면적이 나타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제곱미터 가격 금액 정해졌다면 그걸 뭐 한다? 곱해서 산정한다고요. 그럼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럼 나오면 이제부터가 15, 20, 66, 11 간다고. 청산금이 산정되었다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독립하면 며칠 이상 공고해라? 15일 이상 공고. 15. 그럼 공고하면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안 보는 사람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 주라고.
그럼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겠지. 그럼 받으면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납부해야 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징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 안 내면. 근데 수령해야 될 자, 돈 받을 자, 그럼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소관청은 지급하면 된단 말이에요. 6월 이내. 당신 돈 잃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받을 자가 받기를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빨리 청산이 끝나야지만 확정 공고를 할 건데 난 돈 못 받아 작아서 이렇게 하면 뭐 해라? 공탁하라는 거예요. 공탁. 그 다음 그러면 6월 이내 이걸 내야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수령해야 될 금액이 왜 이렇게 적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때는 뭐 해라? 이의를 신청해라고. 그럼 이의 신청 봐봐. 허드렛 일 누가 한다고? 중요한 사항 결정은 위원회. 그럼 이의 신청의 접수는 누가 받는다? 지적 소관청. 결정은 축척 변경 위원회. 그런 거 이제.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지적 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했을 때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이의 신청에게 뭐 해라? 통지. 그럼 이의 신청은 다 1월인데 주체 조심해란 말이에요. 출제인이 교묘하게 1월인데 이 자리를 바꿔낼 수도 있잖아. 축척 변경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1월 이내 지적 소관청이 뭐한다? 심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체 이거 조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체를 할 때 이 주체를 그냥 암기하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라? 허드렛 일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결정, 의결 이런 거 나오면 위원회 이렇게 해놔야지만 그게 딱딱 보인다고. 됐죠? 차액의 처리 다 하고 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 다 누군가 지자체의 수입과 지자체의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 축척변경위원회 갑니다. 위원회 자체도 나옵니다. 위원회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몇 분의 몇 2분의 4일 토지 소유자. 근데 축척변경 시행자 토지 소유자를 세워보니까 면적은 어마어마하고 필지가 1000필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딱 2명이야. 한 명이 500필지, 한 명이 500필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라면 이때는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를 한다 해서는 안 되고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갑니다. 그 다음 그럼 전원이란 글자 몇 번 나왔다 지금? 2번. 청산금 산정하지 않을 때 전원의 합의 한 번. 그 다음 또 5인 이하일 때는 뭐다? 전원. 됐죠? 2번 나왔어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위원 중에서 소관청에서 지명. 위원은 다음 사항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뭐다? 위촉. 지명. 위촉. 이런 글자 가지고 틀리게 내면 상당히 위험한데 출제위원이 진짜 치사하잖아요. 근데 요즘 위원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해 두세요. 위원장은 뭐 한다? 지명을 하는 거고 위원은 뭐 한다? 소관청에서 위촉한다고. 그래서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라면 틀린다고요. 지명은 뭐다? 위원장. 그럼 위촉할 때 무식한 사람 하면 안 될 거잖아. 여러분처럼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한다? 위촉한다고요. 그럼 의결사항 요거 다 암기하면 너무 좋지만 다 암기가 안 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이 정도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 신청, 그다음에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래서 시행계획, 지금부터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축척변경은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신규 등록하고 느낌이 차원이 다르잖아. 등록 전하고 차원이 다르죠. 지금 배웠던 6가지 토지동 사유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요. 암기할 분량이 상당히 뭐하다? 많다라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럼 그 중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해야 된다고. 어떻게? 2030, 1520, 66, 11, 3분의 2, 2분의 1, 전원 2번.
됐나요? 그다음에 회의 5일 전까지 뭐다 통보. 회의 5일 없잖아요. 장주에 지적위원회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체크해드릴 겁니다. 그거하고 같다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위원회는 딱 내기 좋잖아요. 지문의 구조가. 축적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하면 지문 5개 만들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숫자도 물어보고,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도 물어보고, 위원은 누가 되는지도 물어보고,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물어보고, 딱 내기 좋단 말이에요. 세트로. 그래서 숫자와 위원회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끝나면 이제 제가 절차적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 그런 거 하나씩 체크해서 가면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절차적 과정에는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기는요? 3분의 이상의 축적 변경 절차 진행하려면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거. 그럼 동의, 의결, 승인인데 의결, 승인, 동의 이라면 뭐다? X. 그런 절차의 순서 잡아둔다고요. 다만 두 가지는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축적 변경 몇 개, 2개. 그런 것들이 서술형 절차적 과정에서 암기될 사항이라고요.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축적 변경 전과 후 면적의 차의 면적을 대차 대조표 형식인 비교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비교표를 뭐라고 올린다? 지번별 조서. 그런 것들이 절차적 과정상에서 단순 암기사항으로 용어의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이동의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확정 공고일 이렇게. 확정 공고는 언제 하는데? 하면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된 때.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이제 절차상에서 뭐다? 세 번째로 암기해야 될 사항. 순서가 있다. 첫 번째 뭐해라? 숫자. 두 번째 위원회. 세 번째가 금방 제가 체크한 이런 내용들 절차적 사항에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가져가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럼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뭐 지적 공부의 보관, 발급, 열람, 부동산 종합 공부, 복구 자료, 뭐 지적 전산 자료, 뭐 신규 등록 전환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오늘 딱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돼? 축적 변경부터 해야 돼요. 축적 변경부터 해야 된다고.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공부하면 맨 처음에 맞아. 지적 공부의 보관은 여기서 정보점이 좋아했다. 이거 하다가 한 시간쯤 하다가 이거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지 하면 축적 변경은 결국은 보지도 않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차피 하루 종일 공부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부터 한다? 축적 변경 하나 끝내놓고 축적 변경 자신 있어 끝내놓고 시간이 그럼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해라 복구 자료도 암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축적 변경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축적 변경 공부할 때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아마 지목하고 경계 면적 지번 등록상 지목하고 등록상 2개는 완벽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는 뭐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오늘 축적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축적 변경할 때 먼저 뭐다? 지목하고 뭐해라? 등록 사항을 한 번 정도 가볍게 다시 한번 체크해 준 것도 좋아요. 그럼 지난주에 완벽하게 정리했다는 전자에서 근데 이번 주 까먹었잖아. 까먹었는데 반드시 나오는 것은 지문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목하고 뭐다? 등록 사항을 먼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지난주에 정리를 한번 한 사람은 지금은 기억이 조금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다시 보면 그게 빨리 뭐 한다? 돌아온다고. 그래 놓고 뭐해라? 축적 변경 보라 말이야. 그럼 다음 주에 또 끝날 거잖아. 끝나면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할 거잖아. 그럼 하면 뭐 한다? 또 지목하고 등록사항을 또 한 번 더 보는 거겠지. 그러면 더 빨리 돌아온다고. 그럼 축적 변경도 2번 보게 되잖아. 그럼 더 빨리 돌아온다고. 그렇게 반드시 나오는 것들은 계속 리마인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적법을 딱 스쳐도 기본적으로 눈 감고 문제로 졸다가 문제를 풀어도 12개 중에 뭐 한다? 6개, 7개는 맞춘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 놓고 꾸준히 가다가 나중에 이제는 확실히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좀 암기하자, 이것도 암기하자. 그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순서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다음 주에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휴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최고의 강의는 뭡니까? 휴강 아닌가요? 휴강.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랬어요. 최고의 강의는 휴강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이 있어서 휴강을 하는데 제가 하루 날짜를 해서 보강을 할까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하고 부장 상의를 했는데 교수님 수험생들 보강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차라리 시간을 늘려서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 6월 달에는요, 수업을 4시간씩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시간씩 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